코로나19로 정신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61개국 선수들이 만나서 공통의 취미를 즐기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대면을 꼭 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들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경기, 바로 바둑이죠. 이런 바둑 축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을 제외한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은 최근에 좀 낯설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나라에서도 바둑을 둬?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15회를 맞은 국무총리배는 올해도 바둑 강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선수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출전한 선수들의 몇 명과 세계 여러 나라 바둑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는 보다 다채롭고 알찬 시간, 정기자의 애프터 361에서 마련했습니다. 15회를 맞은 국무총리배에는 61개국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추첨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출전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홍콩에 박영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홍콩 대표예요. 근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죠. 홍콩에서 7년간 생활을 했고 지금 바둑학원을 운영 중인 교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선수도 눈에 보이고, 네, 한국의 반가운 선수 이름이 있네요. 이의현 선수인데요. 충안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고 연구생 1조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 선수 있는데요. 라오스 선수 같은 경우는 바둑 불모지인데도 이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을 처음 접한 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부터라고 하고요. 36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 두기 전에는 되게 수수께끼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바둑을 독학으로 배우고 바둑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도 출전을 했네요. 73년생이시고요. 몽골 하면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몽골 바둑협회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몽골 바둑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몽골은 2002년에 일본인이 바둑협회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바둑 보급은 2003년에 일본기원에서 선생님을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재밌었던 얘기는 고고학자가 카라코롬이라는 몽골 옛 수도에서 바둑알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13세기경에 이 바둑알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몽골에서 되게 예전부터 바둑을 배웠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의 바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 회장님께서 먼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몽골인들은 뭐든지 막 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막 타고 초원에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들이 엄청 이렇게 좋아하고 익숙한 민족이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앉아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적응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잠깐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선수들 얘기를 드릴 텐데, 보니까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여기 벨기에 선수가 있네요. 벨기에는 1960년대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는 3, 3, 5 모여서 이렇게 바둑을 좀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중국 이제 사람 창 3단이라고 있었고, 일본의 난또 이렇게 5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다 아마추어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81년 10월쯤에 벨기에 바둑 연맹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초대 회장은 질베어라는 분인데 창립 멤버가 그때는 15명 밖에 없어서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협회가 어려워지면서 막 존폐 위기에도 처해지고 그랬었는데, 길베어라는 회장님이 팔을 걷고 84년도쯤 워털루에 클럽을 차리고 보급을 하면서부터 점차 발전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이 선수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 키프로스 공화국 다 아시죠? 그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충지인데요. 치즈도 또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바둑협회가 2003년에 회원 2명 디미트리스라는 선수랑 니콜라스라는 선수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생 시절에 바둑을 배웠었고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바둑을 즐길 정도로 바둑의 매력에 이제 푹 빠졌다고 하고요. 디미트리스는 14살 정도에 그 친척 어른이 자석 바둑판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바둑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 눈에 띄네요. 이번에 나온 선수는 95년생이고 학생 6단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바둑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보고 독일 분들한테 물어보면 단연 이야기하는 게 피치입니다. 피치는 1968년에 교육도시면서 덴마크 쪽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브레멘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인으로는 유일하게 프로 기사가 된 분이시죠. 90년대에 일본에 가서 고바야시 사토루 문화에 이제 원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7년 동안 바둑을 연마한 끝에 일본 기업 프로로 입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뭐니 해도 LG배때죠. LG배에서 우승 후보 요다 도리모토 이제 구단을 반집으로 이기면서 엄청난 파란을 몰고 왔어요. 입단 직후의 성적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기세가 여러분 다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2003년에 근데 안타깝게도 과테말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불행하게 무장 강도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바둑 팬들은 피치의 추모 바둑 대회를 막 열기도 하고 이제 피치를 막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독일 바둑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피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보면 러시아에서도 또 출전을 했죠. 러시아 선수 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뭐 일리아 슈신 아니면 스베틀라나 슈신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컴퓨터 전문가이시죠. 고르그리신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모스크바 바둑협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바둑학교도 운영하신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바둑을 둔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바둑 그 사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둑 홍보에 일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사진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유럽 바둑 콩글레스라는 이제 대회에 출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그때 좀 웃긴 일이 좀 있었는데 제한 시간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 상대가 이렇게 딱 오더니 제가 정확히 어느 나라 선수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두 수 정도 딱 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했더니 한 1시간 후에 되게 유유자적 막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나 밥도 먹고 씻고 왔는데 왜? 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왜 그런 걸 물어봐? 라는 듯한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시작은 했잖아요. 시작은 했고 그렇다고 뭐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던 뭐 어쨌든 내 시간을 쓴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때 되게 억울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유럽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럽 선수들, 아시아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메리카 대륙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와, 벌써 59년생이시구나. 역시 7단이시죠. 그 페르난도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르헨티나에 제가 바둑협회에 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아르헨티나 우리 최고의 그 실력자죠. 페르난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바둑협회에 오나요? 라고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캄캄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 일정도 좀 빠듯했고 해서 그냥 이제 무턱대고 방문을 했는데 그 페르난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최강자잖아요. 도요타 덴소베에서 16강에 오른 적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 일본 선수 하세가와 스나오랑 양자위안을 잡은 적이 있는 그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지에 맞게 이제 빠르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그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는데 아르헨티나 바둑협회는 체스협회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유럽 나라들도 그렇고 아메리카 뭐 이쪽 대륙들도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안에 딱 들어가니까 1층에는 뭐 바둑과 체스의 뭐 토너먼트 뭐 언제 뭐 강의가 있고 이런 그런 뭐 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일반 사무실, 3층에는 체스 클럽, 뭐 4층에는 이제 바둑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는데 층간 그런 뭐 사이사이 이런 것도 궁금해서 이제 걸어가서 이제 막 올라갔는데 그 3층에서 체스를 두는 선수들을 보니까 막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스를 즐기는 막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와, 이게 바둑클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웬걸 딱 3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인 2명, 그 다음에 일본 선수 1명, 딱 이렇게 3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수가 뭐 아마 6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 그 이제 초급자한테 이렇게 바둑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페르난도 선수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아르헨티나의 바둑 열기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인증샷만 찍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바둑 보급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계의 천재 MIT 학생들하고 바둑이라는 참 좋은 특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